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2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8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임수 다음으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죠.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 신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임수와 같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 당연히 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 양수라고 말씀드렸고,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 또 높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죠. 어차피 고도, 높이를 잴 때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 같은 거는 많아지게 되면 높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아지게 되면 높은 개념이 아니라 깊어지는 개념이 되겠죠. 깊다. 그래서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물은 많아지게 되면 깊어지는 개념에서 넓고 깊은 그런 방대한 양의 방대한 수의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큰 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지성,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어떻게 된다?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 제자 약살하는 그러한 경우, 즉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병화로서 쓰는 것이고, 그 국세 자체는 제자약사라는 국세가 되어야지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나거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무토병화를 쓰게 되고요.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무토를 쓰게 됩니다. 신자진 수국은 말 그대로 신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아니면 진월도 해당이 되겠고요. 아니면 월령하고는 상관없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쓰고 되고요. 또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하면 임수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무토병화를 병화로서 어떻게 된다? 배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무토병화를 쓸 수가 없겠고, 임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일간이 왕하냐 내지는 일간이 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의 기운,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기운 마치 여성과 같은 개념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넓고 깊은 개념이 방대한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좁고 작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 같은 것 굉장히 작고 맑고 깨끗한 것이 우리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 같은 거, 아니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오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모 정수기 회사의 제품에서 약간 어떤 것이 이물질이 좀 끼어 나갔어요. 중금속 같은 게 이렇게 끼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된 경우가 있었죠.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정수기 회사에서 리콜 해가지고 또 새롭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수기라고 하는 것의 정수기의 유래가 뭐냐면은
저기 우주로 나가는 우주 비행사 있죠. 우주 비행사가 마시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달나라가는 비행기 우주선 안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의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물을 가져가지만은 사람이 먹었던 그런 어떤 체내에서 발산되는 물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소변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정수기로 이렇게 정수해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도로서 정수기가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우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정수기죠. 그래서 정수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 정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게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 청진함이 그래서 생명과 같다라고 하고요. 무토, 기토,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흙탕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개수가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왕할 때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경우에 개수일간이 무토를 쓰는지. 개수일간 왕하더라도 무토를 쓸지언정 기토 같은 경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쓰는 거는 무토를 쓰게 되지 기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개수를 볼 때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어저께도 임수신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개수신월인데 일간이 달려져 있을 뿐이지 월령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는 것 똑같고요.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죠. 입추가 되면서 가을이 되고, 신월은 초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중추라고 하고, 술월 같은 경우는 이제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방향은 서쪽이지만은 신월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방 같은 경우에는 남서쪽에 해당이 되고, 유방은 유에 해당되는 방향은 정서쪽이 되고, 술월은 북서쪽이 된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어느 때? 신월과 6월이 금이 왕할 때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방합이 형성되는 경우라든가 경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술월 자체는 이제 다다음 달에 설명드리겠지만, 술월 자체는 금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토가 더 왕한 계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유월이 금이 강한데, 신월은 포태법으로 금이 어떤 때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그 다음에 제왕지가 이렇게 돼서 12달 12개월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금은 수를 생하는 그런 금생수하기 때문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이 생해주게 되는 수 또한 왕하게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은 수의 개념에서 봤을 때 수의, 여기는 장생처가 되고요. 장생처. 그 다음에 6월은 수의 여기는 이제 목욕지가 되죠. 수의 목욕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욕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흔히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도화 내지는 도화살, 이렇게 표현해서 도화가 있으니까 대단히 음란하고 바람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저기 목카페에서 봤는데 정유일주가 정유일주였는데 생시가 계묘시였어요. 계묘시. 그래서 정유일주가 계묘시를 이렇게 보니까 묘유충이 되는데 태어난 월이 신월이었거든요. 신월, 요금 이런 신월. 이거 써놔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일주였고요. 요거를 그 다음에 생시는 계묘시였고요. 계묘시.
그래서 묘유충이 되죠. C가 어땠는가 제가 잠깐 좀 헷갈리는데 C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네, 제 기억으로는 사주가 요랬던 것 같아요. 을충년, 네, 갑신월, 정요일, 계묘일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정화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정화도 얼마 전에 공부 한번 해봤겠네요. 정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에 유금까지 있게 되면은 재성이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이런 사주는 제살태 왕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되냐면은 어 그 뭐야 목이 있어져 가지고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 주는 공력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에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생주해 주는 것은 좀 부족하죠. 근데 이 사주가 문제가 뭐냐면, 묘목에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핵심은 간목 이 용신이면서 이 간목의 뿌리가 되는 이 묘목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금이 있어서 묘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금도 도화, 묘도 도화라고 해서 이걸 도화가 충하겠다니까 바람 피고 뭐 잘못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재성의 왕한 중에 이렇게 칠살 투출되어 있으면 반드시 목이 있어 주어서 나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그 간목의 뿌리가 됐던 묘목이 묘유충에서 깨지게 되면은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지 못하죠. 그래도 남자였기 때문에 운이 현재 목화운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성이 많고 신유가 다 재성이고 묘유충은 도화가 충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람 피거나 두 집 살림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은 오히려 바람을 잘 안 피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사주는 재성이 왕에서 이렇게 칠살 투출되어 있는 사주는 바람 피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관제구설, 송사 같은 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바람을 필 것 같지만은 바람을 잘 안 핀다. 만약에 이게 여자 사주였으면 굉장히 안 좋은 사주였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주가 남자의 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순행하지 않고 역행해서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는 그런 운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정화일간이 C에서 개수를 이렇게 투출된 개수를 보게 되면, 특히나 금 왕절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해줘야 되는데, 토로서 제하지 못하고 간목에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런 사주 바람 핀답니다. 물론 허리하학적인 그런 것이야 모르겠지만,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주가 바람을 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안 되고요. 또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바람 폈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개수가 유를 보게 되면 도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 설명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봤던 사주를 보게 됐는데, 사람이 여러분들께 사주 상담을 할 때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진짜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말을 해줘도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괜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새치어로 사람들을 좀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물론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각자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그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주가 바람 필 수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바람 피는 사주네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 여자는 그 남자를 갖다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어디 갔다 오게 되면은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의부증을 말 한마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주 상담할 때 이런 거 매우 좀 신중히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수가 신호를 태어나서 그래서 금도 왕하고 일간, 개수도 왕한데 임수가 왕한 거하고 개수가 왕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물이 많아진다 한들 뭐 엄청나게 뭐 큰 파괴력을 가진 뭐 쓰나미나라든가 큰 노을이 이른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면 일간도 왕하고 임성도 왕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임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개수 같은 경우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금다수탁.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생수해서 금이 수를 생하죠. 임수나 개수 일간들이 약했을 때는 금을 보게 되면 나를 생겨줘서 좋겠지만은, 신월의 임수, 신월의 개수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특히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수를 오히려 탁하게 만들 수 있다, 탁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 다시 금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에 해당이 되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억제시켜, 금을 갖다가 완전히 파급시켜서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을 적절히 조절시켜준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수도꼭지를 줄이죠. 그래서 물이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너무 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을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 이거 정계충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일간은 제가 그렇습니까?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개수 일간 자체가 정화를 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화를 내가 임금 입장에서 신화를 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일간 개수가 타 비경급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기에 개수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정화를 파극하지만은 일간 개수는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개수를 파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정계충돼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얻어서 이렇게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가 신월의 정화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만 있어서는 되고, 정화가 화를 자기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화를 생조해 줘야 되죠. 개수 입장에서 정화는 뭐예요? 편재에 해당이 되고,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뭐예요? 상관이죠. 그래서 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관 생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정화는 뭐예요? 재성이면서 인성을 갖다 억제시켜준다. 이거는 물론 이걸 제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쁜 제극인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한다? 용제파인하는, 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는 정화 간목으로서 쓰게 되는데, 먼저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조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정화는 용신, 간목은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수가 되겠죠. 음수인 개수가 금왕절이자 가을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개수는 음수라고 했고요. 신월은 금왕절이면서 저 금은 양금이 되겠죠. 인성, 금생수 해주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 음대양이 되니까 저거는 정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에 일간도 왕하고 금도 인성도 왕하죠.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모왕자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임수가 아닌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모왕자상 하더라도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금다수탁.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줘야 된다. 선생님, 정화 말고요, 병화를 치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정의를 병화는 조후의 용도
쓰는 것이고요. 정화는 금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 용도하고 정화 용도하고 틀립니다. 물론 병화가 금을 뭐 절대 통제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용법이 다른 겁니다. 자, 땅을 파기 위해서는 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포크레인.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이 월등하죠. 금을 통제할 때는 정화가 마치 포크레인과 같은 개념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삽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을 통제한다, 금을 다스린다. 특히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제가 경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정화가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편관 내지는 이거를 칠살이라고 하는데, 미토하고는 좀 다르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토이기 때문에 건토가 돼서 개수를 파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토는 뭐예요? 축토는 습토가 되겠고,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개수가 있다는 것은 축의 개수일간이 뿌리를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되고요. 또 그다음에 축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또 신금도 있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개수를 생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가 아닌 축토는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겁먹을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계묘일주,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토를 극하는 목극토하는 역할도 하고요. 목은 화를 생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화를 생하고 토를 제하는 것은 간목이 우세하지, 을목은 토를 제하거나 화를 생하는 용도가 간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천간의 간목은 지지로 인목이 되는 것이고, 천간의 을목은 지지로 묘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묘목은 목이긴 하지만 토를 제하는 공력, 그 다음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 인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렇다고 뭐 묘목이 나쁘냐? 아니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뭐 토를 제하는 것이 용도가 필요하다, 화를 생하는 용도가 필요하더라고 하면 묘목보다는 간목 내지는 인목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연에 신을 받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억제한다라기보다는 조후하는 용도, 좀 서늘한 오싹한 기운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흡하지만 그래도 묘가 화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좀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이 신금은 병화를 갖다가 병신 합해서 수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탐합하게 돼서 병화를 갖다가 기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신금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생하지 않고 병화하고 탐합하느라고 신금으로서 인성으로서 용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병화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임자시 같은 경우, 요거는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가 무기토를 잘 사용하지 않죠. 무기토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신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음수인 개수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무토를 취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물과 같은 것인데, 신월, 해월, 자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바닷물이 넘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바닷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죠. 개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이 개수가 임수가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개수는 맑고 깨끗하고자 하지만 임수로 인해서 개수가 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를 가지고 개수를 갖다가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있으면 임수를 제압
예방을 해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섞이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그 먹는 우물물에 바닷물이 섞여버리게 되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축토 하나 가지고는 임수를 제할 수 없죠. 이건 부득이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그냥 목이 수의 기운을 설하고 목이 화를 생하게 되면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하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자신은 부득이하게 무토를 쓸 수 있지만 무토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생시였다라고 하면, 개시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토 기토로서 제방할 필요는 없겠고요. 역시나 요거는 해묘합 준 삼합도 형성이 됐죠.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야지만은 사주가 한습한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것이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신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묘목을 보고요, 인목을 보고요,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 식상 상관이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일간 자체의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둔 것이, 이 신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병하고 묶여 있어서 이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뒀고 축의 간신이 뿌리를 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갑인시가 되는 경우, 을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한 것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죠.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인데, 병화가 아무리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모양새는 병화가 두 개 있지만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뿌리 없는 병화가 조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 사주가 병지시가 됐을 때 목화운으로 가면 과연 좋으냐, 만약에 화가 많아졌을 때는 또 금을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러니까 뭐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든 여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든 썩 좋다, 이렇게 배합 자체가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사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답은 나왔죠. 그래도 생시에서 화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병화가 시지에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신금하고 아무리 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화의 용도가 100%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사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딸로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정사시, 무기미시는 안 됩니다. 무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시지에서 오화를 봤다 하더라도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기미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미시는 아무리 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정사시를 얻는 것이 더 좋겠고요.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금왕절에 다시 금을 받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수 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도 좋고요. 내지는 목운이 와서 화를 갖다 생조해 주게 되면 화가 금을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성이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뭐 한다? 제극인, 다른 말로 제극이라는 것도 용제 파인하는 제극인은 좋은 것이고요. 탐제 파인하는 그런 제극인은 나쁜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화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극인 중에서도 용제 파인에서 재성의 용도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